안녕하세요. 평소에 LLM 챗봇을 이용하면서 내가 이 챗봇에게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예의를 좀 차리자 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냥 아주 짧게 짤막하게 할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예의를 어느 정도 갖추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카이브에 2월 22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올라온 거고, 한번 같이 훑어봅시다. 저자들이 연구 동기 부분을 보면 프롬프트라는 것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 챗봇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politeness, 예의 수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요청을 하면 성능도 떨어지고 편견, 바이어스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please 하고 요청하는 경우랑 야 이 XX야 하면서 뭐뭐 해 라고 시키는 경우에 could you please 하면 of course 하면서 사람 같은 경우 일을 하고, 만약에 욕을 하면서 시키면 sorry but I can't help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걸 똑같이 랭귀지 모델에게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재밌는 스터디였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일본에 계신 연구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 그래서 무려 3가지 언어를 가지고 연구 설계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된 연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영어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가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굉장히 잘한 연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용한 언어 모델은 GPT 3.5 터보랑 GPT 4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각각 언어에 추가적으로 언어 모델을 하나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영어는 라마2 70, 그리고 중국어는 챗 GLM3, 그리고 일본어는 스왈로 70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각각 언어당 3가지 모델씩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시켜봐야죠. 일을 시켜보고 얘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를 하면 되겠죠. 시킨 작업은 서머리, 문서 요약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켰고, 일종의 독해 문제 같은 그런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Language Understanding Benchmark를 했고, 그 다음 이것도 재밌는 방법인데 Stereotypical Bias Detection, 그래서 편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이 되는 문장을 2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평가해봐라, 이것도 평가해봐라 라고 해서 이거는 안 좋은 말이야, 이것도 안 좋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괜찮고, 만약에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예를 들어서 올드나 영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예의 수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논문 한번 들어가서 PDF 파일 직접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이트니스 레벨이 레벨 8부터 레벨 1까지 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놨고, 높은 경우를 보면 Could you please 이거 해주시겠어요? Please feel free to 이러이러한 형태로 대답을 하시고, You don't need to 이런 식으로는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보면 이제 Could you please 한 다음에 그냥 please feel free to가 아니라 그냥 please로 하고, please only, please 이거 해주세요, please 이렇게 답해주세요, and don't 이런 식으로 아주 평이한 그런 식이 되고, 레벨 4 정도가 되면 그냥 아주 앞뒤에 붙는 거 없이 평서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이하가 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레벨 2가 되면 너 이렇게 해. 그 다음 레벨 1이 되면 이건 일부러 아주 무례합니다. 이거 해, you scumbag,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어와 일본어도 중국어도 보면 크어프 칭린 뭐뭐너 하면서 이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닌可以즈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는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벨 1 보면 게이 라우즈 이 몸에게 이걸 해줘. 너는 단지 이렇게 해. 랑 뭐 칸젠 니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문장이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는 좀 특이한 게 이제 경어가 있죠. 똑같은 말을 우리가 밥 먹는다, 진지 드신다처럼 경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를 사용하면서 케이고를 사용을 하면서 태스크를 말을 하고 시테 이타다케마센까 물어보고 이런 포맷으로 요로시코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데고자이마스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고노야로 하면서 이노마 하면서 오마에 안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마에라고 하고 뭐뭐답게 뭐만 이런 식으로만 답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알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협박하는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프롬프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프롬프트의 예의 레벨을 다르게 해서 이제 문서 요약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문서 요약을 시키고 이제 평가한 방식은 이제 BERT 스코어라는 것과 이제 로그 L 이 두 가지는 그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이렇게 긴 텍스트가 있고 그 긴 텍스트를 서머리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의 요약문의 길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BERT 스코어나 로그 L 스코어를 보면 이렇게 거의 직선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약에는 예의를 차리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랭스가 이제 약간 달라집니다. 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감소하다가 약간 꺾이는, 여기도 이렇게 짧아지다가 꺾이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모든 언어에서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의를 아주 바르게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의 수준을 맞춰서 보통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하다 보면 보통 답이 길어지죠. 그러다가 예의 수준이 내려갈수록 짧아지다가, 그러다가 공격적인 말이 들어왔을 때는 좀 말이 많아지는 답을 하는, 여기도 이렇게 딱 올라가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답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어 이해 문제를 풀게 했을 때 특히 이 JMMLU 같은 경우에는 MMLU 중에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또 일본어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이 저자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일단 각 언어별로 MMLU는 이제 이거는 영어고 이거는 중국어고 이거는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예의 수준이 가장 점수가 높았는가를 보면 이렇게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국어는 이 정도, 일본어도 이 정도, 이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 중간 정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각화한 게 왼쪽에 있는 건데요. 히트맵으로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욕한이다 라고 하면 이제 8번 예의 수준으로 요청을 했을 때와 6번 예의 수준으로 요청을 했을 때의 퍼포먼스 정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초록색이면 점수가 더 높다. 만약에 빨간색이다 그러면 1번 수준으로 요청했을 때와 6번 수준으로 요청했을 때 1번 수준의 프롬프트가 성능이 이만큼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볼만한 게 중간에 GPT-4 있죠. GPT-4가 대충 색깔이 희끄무레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박성 멘트를 했을 때가 뻘겋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요청을 했을 때가 이렇게 점수가 높은 편이고, 여기는 한 이 정도. 모델에 따라 약간씩 추세가 다르죠.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예의 수준으로 요청을 했을 때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중국어 이쪽도 보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이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중국어는 그 예의 수준이 평소에 언어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역이 넓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GPT 3.5 같은 경우는 협박했을 때 아주 크게 떨어지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GPT-4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4, 5 정도로 했을 때, 그리고 스왈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6번과 3번 레벨이 가장 성능이 특출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편견 확인을 했을 때, 편견은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종을 달리했을 때랑 성별을 달리했을 때, 국적을 달리했을 때, nationality, 그리고 SES 경제력을 달리했을 때, 신분을 달리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만한 것은 이렇게 트렌드가 조금씩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무례한 요청을 했을 때 팍 튀는, 이쪽도 조금씩 내려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도 이런 커브가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무례하게 협박성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그 바이어스가 잘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오히려 예의 바르게 했을 때가 중간 정도의 예의를 차렸을 때보다 더 바이어스가 많이 드러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청자가 내가 요청을 할 때 아주 공손하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도 마음 편하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프롬프트의 예의 수준이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랭귀지 모델이 학습한 언어 데이터에는 언어에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유사한 방식으로 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무례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해롭다,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편견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오류가 증가하고 독해 문제를 잘 못 풀었죠. 그리고 제가 리뷰하면서 빼먹었는데 답변을 아예 거부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가장 높은 레벨 8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의 예의가 언어마다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마다 어떤 예의 수준을 가진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수집해야 되는가, 이런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역시 예의 바른 프롬프트가 좋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예의 바른 방식으로 챗봇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조금 더 설명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 만약에 짧게 하면 나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죠. 그러면 뭔가 맥락적 요소가 아무래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저 같은 경우 구글 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please 뭐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습관을 위해서라도 여유가 된다면 예의 바르게 챗봇에게도 요청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연구를 보면서 중국어랑 일본어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한국어도 좀 해주지, 왜 그건 빼먹었을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에도 예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궁금했고, 또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뭐임, 뭐뭐이다, 뭐뭐입니다
똑같이 예의를 차리더라도 이 어미를 좀 달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성능이 좀 달라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뭐뭐이다라고 요청을 하거나 답을 하길 바라는데 웬만하면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주면서 뭐뭐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혹시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걱정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 전략, 프롬프팅 테크닉에 대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다른 요소들, 프롬프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의 크기가 각각이 얼마나 되는가 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요청을 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This is very important to my career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성능이 확 좋아지거든요. 이모셔널 프롬프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뭐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I will tip you $20 이렇게 하면 또 답을 더 잘합니다. 아니면 특히 이제 코드를 생성시키는 요청을 할 때 I have no fingers 이런 말을 하면 더 구체적이고 긴 코드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면 코드를 출력하다가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생략을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여주는 요령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청을 할 때 If your answer is wrong, someone will die 이런 식으로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또 결과가 좋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프롬프팅 전략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크기를 가지는가 이런 걸 좀 비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팅 전략으로 참고할 만한 적당한 수준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그런 재밌는 논문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